자, 이번엔 16.2 하겠습니다. 16.2는 라인 인테그랄. 우리말로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선적분과 면적분, 요 두 가지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15장을 배웠던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 적분들, 이쪽 1학기 때 배운 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선적분과 면적분을 하는데요. 예, 요거 할 때 요 선적분하고 면적분이 두 가지밖에 안 하니까 요거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16장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적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 16.2를 포함해서 아마 3개인가 3개 정도 하죠. 계속 3개 챕터를 계속 선적분 하는데 16.2에서는 선적분에 대한 어떤 정의나 뭐 그런 개념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선적분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선적분은 일단 2차원에서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커브 C가 있습니다. 네, 커브 C가 있어요. 커브 C, 우리가 3차원에서의 커브는 벡터 펑션을 표현하겠죠. 또는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차원도 똑같이 우리는 선적분 할 때는 항상 매개 변수 방정식 또는 벡터 펑션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 펑션 RT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X는 XT, Y는 YT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T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항상 이 T의 범위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T가 A이고 T가 B인 거야. 그죠? 그럼 선적분은 뭐냐? 이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물리학적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적분을 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개념 아이디어를, 질량을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생긴 철사, 구부러진 철사죠. 이 구부러진 철사의 그 질량을 구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지점마다, 그럼 요거의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요 길이 곱하기 밀도를 하면 되는데 밀도가 균일이 하지 않겠죠, 그죠? 예, 균일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요거를 각 지점마다 밀도가 다 다르니까 요거를 쪼개서 잘라가지고 적당히 잘라서 각 구간별로 우리는 질량을 구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함수 f는 우리가 저번에도 밀도를 적분하면은 밀도를 적분하면은 질량이 된 것처럼 밀도 함수는 주어집니다. 밀도 함수 f x, y, z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주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걸 밀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를 건데 자를 때 이건 매개 변수 방정식을 표현했잖아. 그 매개 변수 t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시간 t에 따라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t를 일단 쪼개죠. n등분 합니다. n등분 한 다음에 그러면 tk k번째 시간은 요 a에다가 델타 t를 k게 되어 있죠. 그러면 t가 t1일 때는 t가 t2일 때 t3일 때 이렇게 n등분 하는 거죠. 시간을 n등분했지 길이를 n등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이는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 equal t1, t equal t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k번째 조각을 갖고 오는 거예요. k번째 조각을. k번째 조각 가져오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야? 델타 sk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까요? 그러면 요 길이는 델타 xk가 되겠죠. 요 길이는 델타 YK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거의 질량을 구한단 말은 뭐야? 그 각 구간별로 질량을 구한다고 했죠. 그럼 각 구간별로 길이 곱하기 밀도를 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 안에서 밀도를 어떻게 구해? 밀도. 요 구간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짧은 구간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촘촘하게 자른다면 이 안에서는 밀도가 어느 정도 균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아무 적당한 점을 잡아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점을 가져갈 건데 요게 t equal 예를 들어서 tk k번째 조각이니까 t equal tk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t가 tk 스타를 샘플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죠. tk-1과 tk 이렇게 하나 잡아오는 거야. 이렇게 잡아오면 요 지점 중간에 어디 적당히 t equal tk 스타겠죠. 그죠? 이 지점에서의 밀도를 잡아오는 거죠. 저 지점에서 밀도를 잡으면 x,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x 값은 얼마야? x의 tk 스타 이렇게 되겠고 y 좌표는 y의 tk 스타 그리고 z 좌표도 z의 tk 스타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밀도가 나옵니다. 각 지점만. 그죠? 요거의 질량은 요거의 길이를 곱하면 되죠. 델타 SK. 맞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칸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N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커브
요 커브의 그 질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아직 델타 SK 나올 게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뭐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길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선적분 했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델타 SK는 뭐예요? 루트 델타 XK 제곱 더하기 델타 YK의 제곱이잖아. 즉 다시 말해서 이 극한 개념 들어가면 DS는 루트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쓰면 이거 델타 T, DT를 옆에 곱해주면 루트 안에 DT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DT DX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DS는 이건 거야. 그래서 델타 SK가 대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건 F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대신 루트 여기 원래는 이제 델타 XK 델타 T의 제곱 델타 YK 델타 T의 제곱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요거랑 같으니까. 그지? 요렇게 해놓고 나면은 예, 우리가 요거 생각할 수 있죠. 요거 끝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 인테그랄 되고 F 있고 여기는 X 이제 뭐 인덱스 다 지우면 되죠. XT, YT, ZT 이게 들어가고 여기 또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Y 프라임 T의 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이거를 우리는 선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기호로 선적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인테그랄 F에 그냥 X, Y, Z 두고 이 델타니까 이 D 그냥 DS라는 표현을 바로 쓰는 거죠. DS. 이해했죠? 우리 DS라는 표현 많이 본 적 있죠? 그 앞에 우리가 곡선의 길이 할 때 다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DS인지 아니까. 그죠?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커브 C. 어디에서? C상에서. C상에서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선적분이고 이 선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적분의 정의. 아시겠죠? 예, 요거를 우리는 라인 인테그럴을 하겠다. 예,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할 때 이제 C의 조건이 있습니다. 스무스 커브 해야 돼. 스무스 커브가 안 되면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스무스 커브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요 R 프라임이 제로가 아니면서 R 프라임이 아니 R이 연속이어야 돼. 그런 겁니다. 연속이면서 그 미분했을 때 제로 벡터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스무스 커브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매끄러운 겁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적분은 이거는 이거다. 이 유도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몰라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선적분 C의 fxy ds.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의 단위 길이잖아. 단위 길이 곱하기 그 밀도 하면 단위 질량이 나오죠. 그것들을 다 더했으니까 밀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적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야. 결국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봐서 알겠지만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치안적분 개념인 거야. 우리 이 C상에서 적분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적분한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C를 보면은 C는 RT 이렇게 표현되죠. RT 해가지고 XT, YT 커브니까 커브는 벡터 펑션을 표현해야 된다겠죠. 그 벡터 펑션을 표현하면 돼. 우리가 어떤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이라면은 영역이라면은 부등식으로 표현했지만 2차원이든 3차원이 2차원이니까 이렇게 하죠. 2차원이니까 커브로 표현하는 거야. 커브는 벡터 필드로 벡터 펑션을 무조건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x인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x는 xt인 거죠. y는 yt인 거잖아. 그지? 구했잖아. 그럼 이걸로 치환하는 개념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치환하는 거니까. 그럼 x는 xt가 되는 거고 y는 y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디퍼런셜은 외우는 거죠. ds는 뭐야? 루트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dt 이렇게 보면 안은 dt 분의 dx 제곱이 되고 dy 됐으면 dt 이렇게 제곱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dt 곱하고 루트 안에 dt 제곱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ds는 이건 거예요.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t에 대한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t에 대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ds 하면 t에 대한 적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이것도 똑같이. 그럼 t의 범위는 뭐였어? 약간 이렇게 구해놓고 보면 요 RT 했을 때 t가 a부터 b까지 항상 요 구간도 같이 구해줘야죠. 그럼 t는 a부터 b까지 바로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치환 개념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선적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c만 잘 구하면 되는 거야. c를 벡터 펑션으로 잘 찾으면 되는 거야. xt, yt 그러니까 x가 뭔지 y가 뭔지 t가 뭔지 요것만 잘 찾으면 그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선적분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적분을 아까 했던 밀도 개념이라고 이해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중적분 할 때나
고등학교 적분할 때도 넓이나 부피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 XY, Z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 그래서 Z 이꼴 FXY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커브가 이렇게 정의역 XY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높이를 보면은 높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높이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요런 벽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런 벽. 그죠? 요거를 F인 거야, F. F인데 우리가 요 커브에서만 우리가 요 F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F를. 그러면 사실상 이건 뭐야? 단위 길이 곱하기 요 높이잖아. 단위 길이 곱하기 높이를 다 더했으니까 사실상 뭐겠어? 이 커튼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커튼처럼 보이죠? 예, 요거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선적분이란 개념은. F가 양수라면. 이해겠죠? F가 양수라면 밀도인 거, 질량이었죠? 그러니까 그 질량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이렇게 넓이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겁니다. 또 만약에 이 커브가 어떤 라인인데, 선분입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A, 0에서 이 B, 0로 가는 커브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A부터 있고 B 이렇게 요게 C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X축 위에서만 생각하죠, 그죠? X축 위에서만.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X는 매개 변수로 표현은 X는 X고 Y는 제로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RX,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X인 거야. 그냥 X, 제로인 거죠. 그리고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인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DS는 그냥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dy는 이거 c 자체가 이렇게 가니까 y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dy는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그냥 dx입니다. ds는 dx,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또 해보면 되지. 그럼 뭐야? r 프라임 x는 이게 뭐야? 1,0잖아,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루트 1제곱 더하기 0제곱에 dx 되니까 ds는, 그럼 요거는 똑같이 하면 이것도 dx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공식대로 구해야 되고, 우리가 요 의미만 알면 이렇게 ds가 dx 되는지도 바로 알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C상에서 fxy ds를 구하라, 이 말 자체는 C상에서니까 여기 f에 x는 x 넣고 y는 0 넣고, 그죠? x는 x고 y는 0이죠. ds는 dx였고, 그 다음에 x에 보면 a부터 b까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 넣으면 x에 대한 그냥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x에 대한 그냥 일변수 함수. 그래서 생각하면 당연하지. 바로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커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다 무시하고 y가 0일 때 그 요 커튼의 넓이가 구하는 거죠. 그 커튼 그냥 뭐 x에 대한 적분이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뭐 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선적분을 우리가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만약에 C에서 2 더하기 x제곱 y ds 여기를 구하라. 자, 요 s 할 때 소문자 s죠. 우리가 많이 했죠. 자, 선적분은 사실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정의대로 푸는 것도 쉽고요. 나중에 이제 공식 써서 푸는 것도 쉽습니다. 공식 쓰니까 더 쉽겠지, 그죠? 쉬우려고 공식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적분은 여러분 조금만, 면적분은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다행히 우리 면적분은 또 시험 범위가 그 뒷부분 잘렸잖아요, 그죠? 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좀 괜찮습니다. 공부하기 좀 편할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C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upper half of unicircle, 그러니까 말해서 여기 1 유닛이 이제 크게 반지름 1이라는 뜻이죠. 자, 요런 커브인 겁니다. 요게 C인 거예요. 요 C상에서 우리 그러니까 뭐 요렇게 생긴 커브의 질량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 C상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서 어디에서 적분한지가 중요하다겠죠. 요 C를 요 세팅을 해줘야 된다겠지. C를 어떻게 세팅할까? 자, C를 RT 이렇게 두자. 매개변수 방정식부터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뭐야? 이게 반지름 1인 원이니까 뭐야? 그냥 이거는 그냥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리고 t의 범위가 어디야? t가 제로일 때 이 점이죠. 그래서 t가 점점 커져가지고 t가 파일 때까지 가네. 그래서 제로부터 파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다 한 거야. 왜? 이게 뭐야? x고 이게 y잖아. 그죠? 그럼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쭉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인테그럴 있죠? 괄호 있죠? 2 더하기 뭐의 제곱 있고 또 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ds가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x는 코사인 t죠. 여기 코사인 t 요거니까 여기 코사인 t 이렇게 넣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 자리잖아. 그 y는 이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sin t를 이렇게 넣으면 돼. 똑같은 자리 그대로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 여기 ds죠? 여기 ds가 뭐야? 아, 여기 따로 안 써놨네요. ds는 내가 뭐라 했어? x 프라임 t 더하기 y 프라임 t dt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의 범위가 와야 되죠. t의 범위 뭐야? 여기 있잖아. 0부터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프라임 t, y 프라임 t만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 자, 이게 x 프라임 t, y 프라임 t는 결국 이게 뭐냐? 속력을 뜻하는 거거든. 그죠? 왜냐면 다시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갈까? 자, 이거 뭐야? r 프라임 t는 속력이잖아요. 속력. 그죠? 그래서 r 프라임 t는 우리가 ds dt잖아. 왜냐면 우리가 s 자체가 r 프라임 t 이 속력을 적분하면서 요 a부터 t까지 그죠? dt 요거를 미분하는 거죠. dt t로. 그래서 이게 s를 t로 미분하면은 이게 r 프라임 t dt 이렇게 했죠. 아니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리를 시간을 미면 속력이고 이게 r 프라임 t의 크기가 속력이잖아. r 프라임 t가 속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ds는 뭐냐면 r 프라임 t dt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요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ds 자리에 요게 ds인 거죠. 그러니까 속력 dt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속력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속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r 프라임 t를 구해 보면은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요거는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거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0파이에 2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사인 t에 요거 넣으면 뭐야? 루트에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제로 포인트. 내가 아까 실수했네요. 그죠? ds를 먼저 계산 다 해놓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지? 어쨌든 이건 1이죠. 그죠? 2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사인 t dt 하면 요 2만 적분하면 일단 따로 2파이 나오고요. 요 부분 적분하면은 코사인 3승 t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제로 파이 하면 되지. 그죠? 그럼 코사인 파이 하면 1이고 0 마이너스 1이고 제로 하면 그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3분의 2 나오나? 그래서 3분의 4파이 되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더하기지. 왜 이렇게 하노? 그지? 이거 더하기. 2파이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요거는, 그러니까 DS만 따로 이제 미리 이렇게 구해 놓으면은, DS는 바로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dt 가지고 dt 해서 그냥 바로 dt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 dt 바로 나오죠. 이렇게 dt. 네. 아시겠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의 하나 볼게요. 만약에 어떤 커브가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C 자체가 어떤 스무스 커브들의 유니언인 거야. 유니언제 합집합이죠. 근데 파이나이트 유니언, 파이나이트 넘버 오브 스무스 커브. 그러니까 스무스한 커브들을 유한계를 이어 붙여서 만든 커브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C1이란 스무스 커브와 C2란 스무스 커브, C3란 스무스 커브, C4란 스무스 커브, C5, C6, C7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뾰족점 나왔잖아. 뾰족점은 스무스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얘들은 하나하나는 스무스하단 말이야. 스무스한 걸 적당히 연결시켜 놓으면 유한계만. 그랬을 때는 우리는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냈을 때는 스무스 커브란 뜻인 거죠. 그냥 이거 자체는 스무스 커브가 아니잖아. 왜냐면 뾰족점이 생기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면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C가 C1, C2, C3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CN 이렇게 N개의 스무스 커브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로 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요 CI들은 전부 다 스무스일 때. 그죠? 그게 스무스한 커브들을 적당히 이어 붙여서 만든 커브 C가 있을 때, 요럴 때 만약에 C상에서
fxy ds를 구하라 이러면 원래는 C가 스무스 커브일 때만 선족분을 정의한다고 했지만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일 때도 우린 정의는 가능합니다. 중간중간에 뾰족점이 있어도 그냥 잘라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구간 그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들은 잘라놓고 보면 스무스하니까. 그래서 잘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CN의 fxy.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 이그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2번 보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적분에서 가장 많이 내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면 선적분 자체가 계산이 그냥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가지고 그죠? 뭐 중적분을 쓰는 것도 있고 삼중적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고등학교 적분만 할 줄 알고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만 연습 좀 할 줄 알았으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렵게 낼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로 시험에 보통 많이 냅니다. 그래서 C는 C1과 C2의 유니언입니다. 이때 이 C1 자체는 y 이퀄 x제곱인데 0,0에서 1,1로 가는 y 이퀄 x제곱과 C2는 시그먼트입니다. 라인 시그먼트. 그럼 1,1에서 1,2로 2로 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y 이퀄 x제곱인데 0,0에서 1,1까지 가는 그죠? 1 이렇게 가는 게 C1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1,1에서 1,2로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위로. 이건 C2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C,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시 쓰면은 C, EX, DS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C1에서 EX, DS 더하기 C2에서 EX, D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각자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1부터 한번 볼게요. C1은 어떻게 됐어? 이건 y 이퀄 x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벡터 펑션 어떻게 두면 돼? RT를 x는 t라고 두면 y는 t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t에 보면은 0부터 1까지. 그죠? x에 보면은 같으니까.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r't 하면은 1에 2t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왕 하는 거 바로 rt의 크기 구하면은 1 더하기 4t 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는 바로 ds 바로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ds는 루트 1 더하기 4t 제곱에 dt 이렇게 다 된다고. 다 구해놓고 그냥 바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C1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C1에 대해서 C1 EX DS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쓰면 2에다가 한번 볼까요? X죠, 그죠? X가 왔죠? 그럼 X는 뭐야? 이게 X잖아. 그래서 T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DT가 왔죠? DS가 왔죠? DS는 이거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4t 제곱에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C1은 범위가 여기 있죠. 0부터 1. 그래서 우리가 요 C만 잘 세팅해 놓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 적분식 세우는데 식 세팅하는데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 2t 루트 1 더하기 4t 제곱 dt. 그죠? 이거 적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바로 하면 되겠네. 1 더하기 4t 제곱에 2분의 3승에 3분의 2에 4분의 1에 하면 되죠. 그죠? 0, 1.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요 2 하면은 6이죠. 그 6분의 요 1 넣으면은 5 루트 5 빼기 1이죠. 그죠?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죠. 자, 요게 C1인 거죠. 자, 그럼 C2도 한번 볼까요? C2도. 자, C2도 우리가 한번 매개 변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C2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쭉 올라가죠. 그죠? 쭉. 그럼 요거는 X좌표는 그냥 항상 1인 거죠. Y좌표는 T라고 두면 진짜 어디고? T 이퀄 1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 R'T를 구하면은 0랑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DS를 구하면은 뭐죠? 요 크기는 1이니까 그냥 DT 바로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S2 EX DS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2에 이렇게 오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X가 뭐야? 1이죠.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DS죠. DS는 뭐야? DT죠. 여기에. 그러면 DT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T에 보면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뭐 그냥 간단하지 2를 적분한 거니까 그게 2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거는 6분의 5 루트 5 빼기 1 더하기 2 해서 6분의 5 루트 5 더하기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값. 이해했죠?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돼. 말은 저렇게 치면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 아니 이거 뭐야? 우리 C2상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 XY 보면 C2에서 XY는 C2에서만 생각하는데 X는 항상 1이죠. 그렇잖아. 항상 이렇게 X는 1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DS. 그럼 이건 뭐야? 이거 다시 뭐 2를 앞을 빼놓고 하면 C2 DS잖아. 이건 뭐야? 곡선의 길이야. C2의 곡선의 길이. 1을 족분하면서 곡선의 길이잖아. 밀도가 1이니까. 맞죠? 내가 이건 저번에 1학기 때도 얘기했잖아. 인테그랄 DS면 이건 그냥 곡선의 길이라고 했잖아. 인테그랄 DS는. 그럼 C2의 길이 얼마야? 1이잖아. 이 길이 1이니까 그냥 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구할 이유도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필기에서 보면 C1에서 이거는 X제곱 했거든. 매개 변수를 X로 표현했어. C2는 매개 변수를 Y로 표현했어. 아무 상관없어요. X나 Y로 표현하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T로 한 거야. 아무 상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하면 돼요.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번에는 선적분은 선적분인데 조금 다른 형태의 선적분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f, x, y 이렇게 있는데 여기 ds인데 dx가 오면 이게 뭘까 이건 거야. 커브상에서 x에 대한 적분인 거야. 그러면 요거는 선적분입니다. 원래 dx 1에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 여기 그냥 a, b 이런 구간이 올 때만 일반 적분인 거고 커브에서 적분은 다 선적분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브에서 적분은 다 선적분. 알겠죠? 커브에서 하는 적분은 다 선적분이다. 그래서 dx 이렇게 온 건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야. 그냥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c가 있으면 그죠? 이게 x는 xt, y는 yt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그 t에 보면은 a부터 b까지 그냥 똑같아. 그냥 선적분이면 그냥 어쨌든 잘 모르 이 c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뭐야? x는 xt가 들어갈 거고 y는 yt가 들어갈 거고 dx는 뭐야? 여기서 구해보면 되죠. x가 xt니까 dx는 뭐야? x 프라임 t dt잖아. 당연하죠. 그럼 집어넣으면 돼. x 프라임 t dt. 그리고 t에 대한 점, 그러니까 t의 범위를 쓰면 돼. t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아시겠죠? 정의인데 정의가 그냥 아무 따나 그냥 막 정의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근거가 있게 정의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 사실 뭐 우리가 충분히 유도해서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막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 정의는 구분구독법으로 표현해야 돼. 리미트 시그마 f x i 스타 y j 스타 그 다음에 뭐 델타 x 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집어치우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c에 x y dy가 있어. 그럼 이것도 똑같아. x는 xt가 들어가고 y는 yt가 들어가고 dy는 여기 보면 여기 dy 구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 t dt가 되잖아. 그러니까 y 프라임 t dt 이렇게 오면 돼. 그리고 t가 이건 a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선적분, y에 대한 선적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인 인테그랄 오브 f along c를 따라서 하는 선적분인데 with respect to x에 대한 선적분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하겠죠. y에 대한 선적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 어렵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기호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커브상에서 pxy dx 더하기 qxy dy x에 대한 선적분과 y에 대한 선적분 똑같은 커브에 대해서 이거의 합은 수학자들이 귀찮아서 인테그랄 c를 2번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한 번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쓰면 요거만 여기 인테그랄 c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번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분 있었죠? 아까 좀 전 이그젠플에서 1,1에서 1,2로 가는 선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개변수 잡긴 쉬운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분을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사실 했습니다. 그 벡터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 이거 뭐야? 1 빼기 t에다가 r0 더하고 t의 r1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시작점, 요 시점이고 요건 종점이고 시점이 1 빼기 t 곱하고 종점에 t 곱해서 더하면은 그리고 요 t에 보면은 제로부터 1까지 하면 요건 이제 라인 시그먼트가 되죠, 그죠?
네, 라인 씌우면 됩니다. R0에서 R1으로 가는, 그죠? R0에서 R1으로 가는 라인 시그먼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알죠, 그죠? 자, 이번엔 이그젠플 4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브 C y제곱 dx 더하기 x dy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선적분.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그 C가 아직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A는 C 해서 C 이퀄 C1 해서 이게 뭐냐면 라인 시그먼트입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2, 0, 2.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그 선분이죠. 그럼 요 C를 매개 변수로 표현해 봐야겠네. 요 C 자체를, 그러니까 요 C1 자체를 매개 변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RT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1 빼기 T에다가, 시작점 뭐야, 시작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요거 시작점 위치 벡터를 곱하고. 그리고 T에다가 종점 0, 2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건 다시 쓰면은, 5t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t 더하기 제로에 2t 되고 다시 쓰면 5t 마이너스 5에 3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러면 3t 5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부호 잘못 썼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에 보면은 뭐야? 제로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C1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적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x고 요게 y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dx니까. dx는 뭐야? 5dt죠. dy는 뭐야? 5dt죠. 그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c에서 y제곱 dx 더하기 x dy는 하면은 인테그랄 쓰고 자, 어떤 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야. 여기 y가 있잖아. 그러면 y가 뭐야? 요게 y죠. 그래서 5t 빼기 3이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x가 있죠. 여기 dx가 있네요. 그래서 5dt 이렇게 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있잖아, 그죠? x가 있어. 그럼 여기는 5t 빼기 5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dy가 있죠. 네, dy가 있어. 그 dy는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것도 5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다 했죠, 그죠? 그럼 식 다 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요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 요 dt 있으니까 요 dt를 묶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dt. 그럼 요 안에 것만 보면은 이 전개하면 되겠지. 뭐,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게 쭉쭉쭉 전개, 내가 귀찮다. 이렇게 넘어가자. 하여튼, 이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식의 선적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선적분은 C1 구해놓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라면, dx, dy가 필요한 거 우리가 찾아주면 돼, 추가로. C1 세팅해놓고, 그죠? 이렇게 C1 세팅해놓고,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놓고, 또는 벡터 펑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S에 대한 적분할 거면 미분을 해야겠지, 그죠? 그리고 X나 Y에 대한 적분식을 찾을 거면 이렇게 dx, dy 찾으면 되죠. X를 미분하면 5니까 5t, Y를 미분하면 5니까 또 5d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에다 고들 하나하나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걸 못하지는 않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예,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이번에는 커브를 다르게 해서 가져올 거예요. C가 만약 C2일 때. 이번에는 C2는 그냥 X는 4 빼기 Y 제곱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0,2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요렇게 생겼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레인지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가는 커브인 거야. 그럼 요거는 y좌표가 점점 커져가죠. 그러니까 요건 요 C2 자체를 RT에 놓고 그냥 y좌표를 T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지? y좌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커져가잖아. 그러면은 x좌표는 뭐지? 4 빼기 t제곱 바로 되죠. 그죠? 그 t에 보면은 y좌표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니까 마이너스 3에서 요렇게 잡으면 깔끔하죠? 이해했어요? 뭐 어렵지 않지, 그지? 내가 필기에서는 그냥 매개 변수를 y 그대로 살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y 살리면 헷갈리니까 내가 t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편한 대로. 자, 세팅 다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였지? 아까 똑같아. C2상에서 y제곱 dx 더하기 x dy 구한 거야. 그러면 x 편미분 y 편미분 필요하니까 이게 x고 이게 y잖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dx는 뭐가 돼? 요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t고 그러면 dt. dy는 요 t로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dt. 요거죠. 요거 추가적으로 구해놓으면 이제 요거 식 세팅하면 되는 거야. 요것도 어떤 거에 제곱이 있고 뒤에 더하기 있잖아. 그럼 요것도 차례대로 가면은 자 여기 y 있으니까 y는 뭐야? 요거죠. t 이래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x 있죠. 그럼 dx는 뭐야? 여기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t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x 있죠. x는 뭐야? 이거잖아. 그럼 뭐야? 4 빼기 t 제곱인 거야.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요 dy죠. dy는 뭐야? 여기 dt죠. dt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남았지? 요 범위 남았죠. 그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아무런 느낌 쓰는데. 자, 어쨌든 이제 해놓고 나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요 dt 있고 묶어내면 되는 거야. 그죠? 요 정리하면 요 t제곱이라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2t 3수 이거 더하기 4 빼기 t제곱인 거야. 뭐 이거 적분하면 되겠지. 그지? 자, 적분해 보겠습니다. 적분하니까 40 더하기 6분의 5가 나왔어.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거 있어요? 별로 없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연습 한두 번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제만 몇 번 풀어봐도 이거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그러니까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근데 우리가 똑같은 족분을 했는데 우리가 커브 C1, C2에 따라서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커브 C1은 아까 뭐였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선분이었거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C1이었고 요게 C2인 거야. 시작점과 종점이 같은 두 개의 커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봤는데 이게 값이 다르게 나오죠. 당연히 S로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갈 때 요거의 질량이나 요거의 질량이를 묻는 거고 당연히 커브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르겠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X나 Y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요것도 어쨌든 요것도 기하학적 의미를 혼자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다르죠. 어쨌든 커브가 시작점과 종점이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갔을 때 적분이랑 이렇게 갔을 때 선적분이랑 값이 다릅니다. 아까 앞부분 C1에서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왔고 요거는 40 더하기 6분의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왔고 양수가 났단 말이야. 값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시작점과 종점이 같아도 다르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로 저 선적분은 커브에 따라서 어떤 커브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선적분 값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가면 또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커브에 따라서 선적분 값은 다르다. 요거를 알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앞에서 이제 방금 풀었는 문제인데 그걸 보면 요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C1이 요거였죠. C1 자체가 라인이었잖아요. 라인 시그먼트 해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2,0 했잖아요. 그러면 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커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C1이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거는 2, 그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가는 커브를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가는 커브 해가지고 이번에는 2,0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지? 우리 요거는 기호로 마이너스 C1 그러니까 C1이란 커브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되면 마이너스 기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C1은 커브가 어떻게 됩니까? RT 이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마이너스 5T 2 빼기 5T 그리고 제로에서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이죠. 만약 그럼 이 마이너스 C1상에서 이 선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C1상에서 Y제곱 똑같은 걸 적분합니다. 요거 계산해봐라 이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 제로 1 이렇게 나오고요. Y는 2 빼기 5T고요. 그 제곱. DX는 이게 X잖아. 그럼 DX는 마이너스 5DT죠.
dt 더하기 x는 마이너스 5t 그리고 dy는 이게 y인데 이게 y니까 dy는 마이너스 5dy죠. dt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에 보면 제로 붙으니까지. 요 계산해 보면 제로 1에 요 마이너스 5는 바깥으로 빼고요. 그죠? 요 안에 것만 계산하면은 25t 제곱 빼기 25t 더하기 4 dt 해가지고 6분의 5가 나옵니다. 자, 요 앞에서 이그젠플 봤을 때, 요 바로 앞에 이그젠플에서 요 C1 따라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6분의 5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니까 6분의 5 나오죠.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를 따라서 반대로 가면 선적분값이 반대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오브 C. 자, 어떤 커브가 있으면 커브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ositive direction. corresponding to increase value of parameter t. 자, 시간 t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있죠. 그게 양의 방향인 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 오리엔테이션은 C의 방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C는 우리가 좀 전에 말했죠. 반대로 가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브 same point as C with 자, C랑 같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신 이게 반대 방향인 거죠. 오리엔테이션. 이게 반대 방향을 가지는 그런 커브를 뜻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게 방향을 뜻합니다.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커브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파라미터 t에 따라서 그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떤 점 만약에 요 t란 축이 있으면 그죠? 요 t가 a일 때 여기 대응되고 t가 b일 때 이렇게 대응되면 t가 이렇게 흐르면 당연히 방향이 이렇게 흐르죠. 커브 자체는. 그러면 c의 오리엔테이션은 요건 거죠. 요쪽 방향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좀 올릴까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런 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가 이렇게 대응되고 b는 이렇게 대응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C가 C에서 A가 이렇게 대응되고 B가 이렇게 되면 C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C의 오리엔테이션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C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돼? 반대로 가잖아, 그지? 마이너스 C는 거꾸로 간단 말이야, 그죠? 거꾸로 가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냥 방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C에 대해서 이걸 구해보니까 실제로 아까 부호가 반대로 나왔죠. 반대로 나옵니다. 커브를 거꾸로 가면 부호가 반대로 맞죠. x로 적분할 때 x에 대한 선적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선적분도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것도 부호로 바뀝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렇게 s에 대한 선적분 있죠. 그럼 이거는 C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S의 선적분, 이거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같습니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S에 대한 선적분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거는 그냥 커튼의 넓이였잖아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넓이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질량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브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넓이는 같은. 그런데 얘들은 왜 다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얘들은 구분구조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요 dx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 보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때 하면 델타 S죠. 근데 델타 X, 델타 Y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얘는 항상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0보다 크지, 그지? 0보다 크다. 맞죠? 델타 S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항상 0보다 크니까 그 값들이 이게 C가 똑바로 가든 반대로 가든 델타 S는 항상 똑같죠. 양수인 거야. 그래서 부호가 안 바뀌는 건데 얘들은 방향이 반대로 되면 시간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Y도 처음엔 양수였으면
반대 방향 할 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얘들은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커브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그래서 얘들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 값도 부호가 바뀌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끔씩 학생들 착각하는데 델타 S는 방향 안 바뀌고, 그러니까 S에 대한 선적분은 X나 Y에 대한 선적분은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원을 확장할 텐데요. 예. 별거 없습니다. 만약에 커브가 X가 XT, Y가 YT 이렇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Z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ZT, 그 T에 보면 A부터 B까지 만약 이렇게 있다. 그럼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뭐 벡터 펑션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XT, YT, ZT. 그죠? 이렇게 표현할 된다고. 그래서 뭐 4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벡터 펑션을 표현해도 되고 어쨌든 커브가 그렇게 표현이 되면 그때는 이 커브상에서 선적분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번 3차원이니까 그건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정의하면은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의 f의 xi 스타, yi 스타, zi 스타 맞나? 이게 j이고 이거 k야 이거? 뭐 어떤 아무 상관 si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아 이건 i네, 그지? i 둘 다 i 맞네.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블라블라 쭉쭉쭉 이렇게 이게 정인 거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뭘 외우겠어? 이거는 사실 속력 곱하기 dt잖아. 속력. 그럼 속력은 뭐야? 요걸 미분한 거의 속도고 그거의 크기잖아. 그래서 xt의 제곱, yt의 제곱, zt의 제곱 해가지고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2차원일 때 여기 없는 거고 3차원일 때 이거 하나 늘어나는 거야, 뿐인 거야. 그러면 그냥 다시 내가 이거 뭐라 했어요? 취한 개념이라겠죠.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 c 하나 설정해 놓으면 끝이라겠죠.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요렇게 응? 요렇게 xy 자리에다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뭐야? 뭐 해야 돼? 여기 ds 있죠, 그죠? 요 ds, 여기 ds 구해놨잖아. xt의 제곱, yt의 제곱 더하기 zt의 제곱, 그 다음에 dt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했죠? 다 했다. 이 뭐 하면 돼? 이제 요 t의 범위, 이제 t의 범위 있잖아. a부터 b까지. 이 뭐 어렵나, 그지? 이렇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냥 하면 우리가 정의를 다 합니다. 여기 2차원에 3차원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요거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도 있었죠. 그럼 x에 대한 선적분은 뭐냐? 얘 똑같습니다. 정의 막 블라블라 있잖아. 그거 무시하고 이거 바로 넘어갈게. f x 자리는 xt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y 자리 yt 들어가면 되고 z 자리 zt 들어가면 되고 dx x가 xt잖아. 그럼 dx는 뭐야? x 프라임 t dt잖아. 이렇게만 쓰면 되지. 그럼 t에 보면 a부터 b까지. 이해했어요? 여기 dy 돼 있으면 여기는 y 프라임 t dt 쓰면 되고 여기 dz 돼 있으면 z는 zt니까 dz는 z 프라임 t dt니까 여기 z 프라임 t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그만인 거야. 뭐 어려운 게 있나? 아쉽죠, 그죠? 예,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요 fxy z 할 때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1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즉 다시 말해서 그냥 ds 뭐야? 전에 얘기했잖아. 인테그랄 ds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곡선의 길이입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a부터 b까지 ds는 r't 절대값 dt잖아. 뭐야? 속력을 적분한 거잖아. 속력을 적분하면 맞잖아요, 그죠? 랭스 맞죠? 그래서 랭스가 다 c의 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공부하면 우리가 다시 1학기에서 배우는 곡선의 길이 파트도 다 커버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자, 3차원에서도 이그젠플 한번 보겠습니다. C. 자, 요거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C가 어떻게 줘야되냐면, 이건 친절하네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1, T는 0부터 28. 아주 친절합니다. 왜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다 주어졌잖아. 그죠? 다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면 요건 다시 쓰면 요거 x 프라임 뭐야? 마이너스 사인 t
y 프라임 코사인 t, z 프라임 제로죠. 이렇게 되고 rt를 먼저 설정하고 r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쨌든 그럼 다 했으니까 이거 한번 가볼까? 자, 해볼까요? 요 y는 뭐야? y는 요 y sin t 있죠. 그 다음에 sin z네요, 그죠? sin z, 요 z는 뭐야? 1이네요, 그죠? 여기 t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요 ds 구해야 되죠. 요 ds. 그럼 우리 ds를 한번 미리 구해놓고 한번 해볼까? ds 요거 제곱 요건 1이죠. 요거 제곱하면 sin 제곱 t, 요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t, 요거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dt. 그럼 요거는 뭐야? 루트 2 d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ds 하면 요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2 dt 이렇게 하면 다 했나? 아직 덜 했지. 뭐 남았노? t의 범위 남았지. t의 범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별거 없습니다. C 해놓고 ds, 우리가 이제 s로 대한 적분 ds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렵나? 루트 2에 제로 2파이에 이건 뭐 사인 제곱이죠. 어? 그러면 사인 제곱은 또 적분 어떻게 해? 또 까먹지. 반각공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오노? 루트 2파이 나오나? 그죠? 바로 나오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 여러분 연습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그젠플 6번. 이건 좀 귀찮은 문제. 요런 유형 많이 낸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뭐냐면 이렇게 C가 유니온으로 표현될 때, C1과 C2의 유니온으로 표현될 때. 근데 이 C1은 뭐냐? 라인 시그먼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0,0 그래서 3,4,5로 가고, C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3,4,5에서 3,4,0로 가는. 그럼 이제 이거 3차원에다 그려보면, 근데 지금 좌표하고 생각난 건데, 이번 문제 풀 때 보니까 2차원에서 좌표 자체를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 잘못 푼 학생들 제법 있더라고. 그러지 좀 마세요. 진짜 좌표를 못 찾으면 되나? 자, 이거 3,4, 여기 3, 4, 5 하면 되겠죠. 여기 4, 여기 4.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죠? 여기 C와 그 다음에 3,4,5에서 3,4,0 이게 여기 C2네요, 그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C1, C2 각각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따로 해야 된다고. 이제 오늘 첫 번째 C1부터 한번 볼까? C1은 이제 요 매개 변수 방정식 표현해야 되겠지. 자, 이러면 선분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종점에다가 시점에다가 1-t를 곱하고 종점에다가 t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rt는 자, 시점에다가 1-t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종점에다가 t를 곱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2 빼기 2t 0 3t 4t 5t 그럼 이 더하면은 2 더하기 t 4t 5t 이제죠. 그리고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했잖아. 다 했네. 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x, 이게 y고 이게 z죠. 근데 우리는 x, y, z에 대한 적분이니까 ds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간단하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C1에서 y dx 더하기 z dy 더하기 x dz를 구하여라 이거죠. 그러면 다시 이거 한번 볼까? 자, 맨 처음에 y 돼 있죠. y가 뭐야? 4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x 돼 있죠. 여기는 x에서 보면 3 플러스 t잖아. 그럼 x가 3 플러스 t니까 dx는 그냥 dt죠, 그죠? d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z죠, 그죠? 그럼 z 5t 있습니다. 5t 있고요. 그 y는 여기 있죠. 그지? y는 여기 있다. dy 여기 있다. y는 4t잖아. 그러면 dy는 4dt지, 그지? 4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x 있죠? 요 x 있네. 3 더하기 t.
있고, 그럼 요 dz 있죠? 요 z 있네. z가 OT니까 dz는 ODT 됐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 t의 범위 남았네. t의 범위 0부터 1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 여기 뭐 별거 없지, 그죠? 여기 더하기 묶으면 되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0부터 1까지. 여기 4t 더하기 20t 더하기 15 더하기 5t dt 이렇게 되고, 그럼 0, 1 하면 이 뭐야 이거 29t 더하기 15가 dt 맞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바로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 2네요. 잘못 봤네. 왜 여기 있잖아. 여기 2입니다. 여기 2. 그래서 여기 10입니다. 여기 2. 왜 계산 자꾸 틀리지? 하여튼 29t 11에 있잖아요, 그죠? 요 적분하면은 뭐야? 2분의 29 더하기 10이잖아, 그지? 4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C원상에서 적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C2도 한번 해볼까요? C2도 종점에 요 곱하고 C점 요 곱하면 돼. 이게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 그냥 바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바로 구할래.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는 3과 4 그대로잖아. 근데 Z좌표는 5에서 0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5 빼기 T라면 되죠. 그래서 T가 0부터 5까지 이래 해도 되죠. 그럼 T가 0일 땐 여기 있고 T가 5일 땐 밑에 있으니까 쭉 내려오는 거지. 자, 이게 헷갈리면 그냥 기존에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요 1번에서 한 것처럼 제가 필기에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마 책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 바로 보이니까 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럼 똑같이 오든 C2 상에서 y dx z dy 더하기 x dz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인테그랄. 자, y는 뭐야? 4죠. 4고 dx잖아. 자, x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건 x는 계속 3으로 변하지 않죠. 그 dx는 0인 거야. 이래 생각되죠. x는 3, 그럼 dx는 0 곱하기 dt니까 0인 거야. 그냥 0인 거죠. 0입니다. 그 z는 5-t, dy는 y가 4니까 dy는 0죠, 그죠? 0. 그 다음에 x는 3, dz는 z가 5 빼기 t니까 dz는 마이너스 1 dt죠. 그 t에 보면 0부터 5까지. 그 이게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3을 0부터 5까지 적분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5네. 그죠? 간단하죠? 예. 그럼 이제 결론 뭐야, 결론? 우리가 가고 싶은 C에서 y dx 더하기 z dy 더하기 x dz는 뭐야? 2분의 49 빼기 15인 거야. 그죠? 그럼 2분의 19가 이렇게 되나? 아시겠죠? 그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별거. 여러분들 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적분인데, 이게 선적분과 면적분이 크게 두 가지로 각각 갈립니다. 일반 함수의 선적분이랑 스칼라 펑션이죠. 그 다음에 벡터 펑션의 선적. 우리 앞에 벡터 펑션을 배웠잖아요. 근데 벡터 펑션 아직 사용 안 했는데 이제 벡터 펑션 씁니다. 벡터 펑션을 이제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벡터를 적분하냐 스칼라를 적분하냐 그거다. 방금 선적분에서 스칼라를 적분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벡터를 적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면 어렵죠, 그죠? 지금 뭐 또 뭔 소리야 싶죠. 벡터를 어떻게 적분해?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벡터 필드. 자, 이거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물리적 개념에서 나옵니다. 물리적 아이디어에서. 자, 우리가 워크를 구하라 하면 우리가 F 곱하기 이동 거리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힘이 F만큼 작용했을 때 실제 이동 거리가 S라면 이때 작용한 건 FS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이쪽으로 F가 작용하면 그 실제 이동 거리가 여기 S다. 그럼 이때 이거 어떻게 돼? 요 사이 각이 세타라면 실제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어떻게 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우리가 워커를 구하려 하니까 FS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추가로 곱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럼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폼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적분폼, 내적 폼이랑 똑같죠? 내적. 맞습니다. 내적이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물리적으로 내적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렇게 작용하는 게 F라는 벡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벡터. 그죠? 그리고 이쪽 이동 방향이죠. 그죠? 이동 방향. 이동 방향에는 S라는 벡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동 방향. 그러면 워크는 뭐가 되느냐? 요 F라는 힘, 그 벡터와 이동 방향의 벡터를 내적을 취하는 걸로 우리는 정의를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게 우리가 그 워크를 구하는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선적분을 가져오는 건데 3차원, 뭐 2차원으로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커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 커브 C는 이제 RT라고 표현할게요. RT. 그래서 RT는 뭐 쓸 필요 있나? XT 뭐 씁시다 그냥. YT, ZT 뭐 이렇게 있고 T에 보면은 A부터 B까지죠. 그럼 여기 T가 A일 때 여기다 칩시다. T가 B일 때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작용하면서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각 지점마다 우리가 벡터 필드라는 걸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벡터 필드 하나 주어져 있어요. 벡터 필드 F 해가지고 보통 이거는 그냥 P, Q, R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필드는 뭐냐? 요 공간상의 각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여기 힘이 작용할 수 있고, 이게 힘. 아시겠죠?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힘이 맞죠? 각 지점마다 힘이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작용하는 거를 벡터 필드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작용할 동안 이렇게 이동하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선적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시간 t에 잘라서. 왜냐면 각 지점마다 작용하는 힘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가는 길이 곱하기 힘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도 정확하게 그 이동 방향으로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잘라서 이게 보면 살짝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이제 굉장히 조각조각 냈으니까 그 힘이 비슷비슷하게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샘플 포인트 하나 잡아오는 거죠. 샘플 포인트 여기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럼 요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건 거야. 그래서 이거는 F의 XI 스타, YI 스타, ZI 스타입니다. 알겠죠? 요점은 XI 스타, YI 스타, ZI 스타. 물론 요 XI 스타가 뜻이 뭐냐면 X의 TI 스타죠. YI 스타도 Y의 TI. 그러니까 시간 T를 샘플 포인트로 하나 잡아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안에서. 왜냐면 이건 T 이퀄 이건 TI 마이너스 1이고 이건 T 이퀄 이쪽 이동할 때 T 이퀄 TI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 랜덤 포인트로 T 그럼 요점은 뭐야? T 이퀄 TI 스타인 거죠. TI 스타일 때 X 좌표, Y 좌표, Z 좌표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값도 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복잡한 걸 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대략적인 거 보는 거야. 그러면 요 구간에서 작용하는 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자, 그럼 요것도 사실 요 여기서 접선 성분을 봐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수선 딱 내려가지고 접하는 이게 실제 작용하는 힘인 거죠. 그죠? 맞죠? 이쪽으로. 그러면 요쪽으로 이만큼의 이건 뭐냐? 요거의 프로젝션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쪽 방향의 벡터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얘랑 내적치해서 요거의 길이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 방향의 유닛 벡터를 하나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갖고 그거랑 얘랑 내적을 취하면 어떻게 돼? 그럼 요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쪽 방향이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잖아. 요쪽 방향의 유닛 벡터가 뭐야? 유닛 탄젠트 벡터죠. 그죠? 그 유닛 탄젠트 벡터.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닛 탄젠트 벡터 xi 스타, yi 스타, zi 스타 가져오면은 요거의 힘의 크기는 F하고 T하고 내적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힘의 크기고 그러면 이제 이동 거리는 요 길이죠. 여기 뭐야? 델타 S인 거지. 델타 S 정확히 델타 SK SI 요 I 있었으니까 델타 SI 이거죠. 그죠? 이게 뭐야? 요 한 조각에서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일의 양은 뭐야?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죠. 이 힘을 XI 스타, YI 스타, ZI 스타 이거랑 탄젠트 벡터 곱하면 이제 힘이죠. XI 스타, YI 스타, ZI 스타 힘이죠. 여기다가 델타 길이 델타 SI 곱하고 그래갖고 이거를 무한히 더하면은 이게 워크가 될 거란 거지. 이해했죠? 워크 구하는 방법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요 시그마는 인테그랄이 되고 요 F 그리고 내적 T 그 다음에 델타는 D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커브 C 이게 워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FT 내적을 해서 선적분을 하면 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T는 또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R'T의 크기를 나눈 거잖아. 그죠? 그럼 다시 워크를 보면 C F랑 T랑 내적을 해서 선적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F란 건 다시 보면 요 FXT, XYZ 들어가죠. XYZ는 T에 대해서 보면 XT, YT, ZT니까 그게 사실상 RT죠. 그죠? RT입니다. 그리고 T 자체는 뭐야? R'T 에다가 R'T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고 DS는 뭡니까? R'T 그 속력 곱하기 DT였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 스칼라, 이것도 스칼라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스칼라 이렇게 내적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진다고. 나눠지고 이 T에 보면 A부터 B까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부터 B까지. F에 RT에 내적에 R'T DT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되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dr을 t로 미분하면 R'T잖아요. 다시 말해서 dr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쓸 수 있잖아. 그럼 dr, 요게 요 dr인 거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f 내적, 그죠? f 내적 요거는 dr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커브 c. 알겠죠?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f를 내적하는 거. 우리 그러니까 힘을 내적해서 적분하는 거죠. 힘을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개념으로 힘을 적분할 폼으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선적분인 겁니다. 그럼 요거의 정의는 뭐냐? 뭐겠어? 요 fxy 자리에다가 요 rt를 집어넣으라는 뜻인 거죠. 그죠? xy 자리가 rt니까 c상에서는 xyz가 rt잖아. rt를 집어넣으면 dr은 요거에 의해서 R'T DT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부터 B까지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C상에서 그냥 F랑 T랑 내적해서 선적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특히 요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적분인 겁니다. C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라인 이것도 선적분, 요거는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벡터 필드의 선적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볼 겁니다. 왜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워크를 구하는 개념이잖아. 그죠? 워크를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적분 개념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 유체역학에서도 아마 플로우 개념도 이게 나올 겁니다. 저희 책에 이제 플로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컵을 따라서 흐르는 실제 그 유량 하여튼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공대생들은 많이 중요하게, 이게 아마 이제 전자기학으로 가면 또 이게 많이 쓰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그젬플 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했지만 선적분 크게 두 가지죠. 앞에서 말했던 스칼라 펑션을 적분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는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스칼라 펑션을 적분하는 거는 질량 구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거는 워크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F가 이건 2차원으로 줬네요. 좀 쉽겠지. x제곱 i 빼기 xyj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예. 자, 2차원이니까 좀 쉬울 테고요. C는 커브 C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RT가 이건 친절하게 RT를 구체적으로 주어지네요. 코사인 TI 더하기 사인 T J.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코사인 T, 사인 T. 이 T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 그래서 공간에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면 그때 작용한 힘 1은 얼마인가 이걸 묻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C상에서 F를 벡터 이렇게 선적분. 자, 여기 D 볼트체 R이 나오면 요거는 다 선적분인 겁니다. DS 나오도 선적분인 거죠. 아시겠죠? 여기 C란 표시 있으면 다 선적분인 거야, 사실. 왜냐면 선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커브에서 적분하니까 선적분인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자, 요거 바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냐? FRT 내적 R'T DT A부터 B까지 요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 공식이 이건 거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FRT죠, 그죠? 일단 헷갈리면 F에다가 자, F에다가 RT죠. RT가 뭐야? 요게 RT잖아요, 그죠?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넣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넣고 그다음 내적 r 프라임 t 있죠, 그죠? r 프라임 t, r 프라임 t는 요게 r이잖아, 그죠? 그 r 프라임 t는 뭐야? 이거 미분하면 되죠, 그죠? 뭐야?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미분하면 그만인 겁니다. 간단하죠? 그 dt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야? 요 t의 범위죠, 그죠? t의 범위는 주어져 있다. 0부터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문제는 친절하게 C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C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칠 때. 제가 항상 이 어디에서가 중요하다겠지. 이거 C만 찾아놓으면 봐. 여기서 다 나오잖아. 모든 정보가. 맞죠?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에다가 F 코사인 T 사인 T F가 이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X 자리에 코사인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제곱 T. 여기 X 자리에 Y 자리에 각각 코사인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내적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 천천히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 내적 해볼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제곱 T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제곱 T dt 요거 두 개 나오죠, 그죠? 두 개 나왔다.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배 앞으로 빼고 사인 T 코사인 제곱 T 먼저 분하면 되죠. 아, 마이너스 빼지 말자. 2만 빼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코사인 3승 t에다가 3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그럼 0, 2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승 코사인 2분의 파이 나오면 0이니까 그거 1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간단하죠? 계산은 뭐 그냥 우리가 계산은 잘 되게 적분 자체는 계산이 잘 되게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야?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내 공식 유도하는 거 설명 다 해줬잖아. C상에서는 x, y, z가 각각 요게 x, 요게 y니까 그냥 대입하는 거야. 코사인 t, 사인 t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f 자리에다가.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dr이잖아. dr은 이거죠. 왜? r을 t로 미분하면은 r't니까. 그럼 dr은 r't dt.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쓰면 되겠죠. r은 rt니까 dr은 r't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x, y, z 자리에 c가 요거를 이게 x, 이게 y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커브가 반대로 갈 때 벡터 필드에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워크 구할 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랑 반대로 가지고 오는 거랑 워크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바뀌죠, 그죠? 그렇잖아. 뒤로 힘이 잡아당기는데 저울로 가보면 워크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워크는 방향이 주어지는 거죠, dr은. 왜냐면 아까 탄젠트 자체가 반대로 바뀌잖아. 가는 방향이 반대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당연히 얘도 부호는 바뀝니다. 자, example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f가 xy, yz, z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c는 주어지네요. 자, 보통 시험 칠 때는 잘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c 구하는 걸 알아야 돼. 자, 커브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커브 상에서 또 선적분을 하여라 이거죠. C에서 선적분을 구하여라. 그지? 이거 다시 쓰면 이 C 자체는 뭐야? X, Y, Y, Z, Z, X 내적 DR. 그러니까 요 DR도 벡터니까 이 점이. 그러니까 이게 벡터 표시를 안 해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내적 표시를 안 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벡터는 벡터 표시 계속 하라고 하죠. 해야 이게 내적 표시를 안 하면 이게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밑에다 할까? 이것도 똑같아. 여기 뭐야? XY, YZ, XZ 이제 뭐야?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인 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다 넣으면 돼. XY는 뭐야? T3승, YZ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네. T5승, ZX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네. T4승. 다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T를 한번 구해볼까? R'T를 구하면 1, 2T, 그 다음에 3T 제곱, 그 다음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 거라고. 요거 가져오면 거야. 그럼 요거 이제 dr은 뭐였어? r't dt잖아. 그래서 1, 2t, 3t 제곱, 그 다음에 d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오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t의 범위 또 있잖아. 그러니까 c를 구해놓으면 여기서 안 쓰는 게 없어. 다 써먹는 거야 이게. 뭐 적분 이제 뭐 내정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겠다. 하면 뭐야? t 3승 더하기 2t 6승 더하기 3t 5승 dt 이 계산하면 4분의 1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겠지, 그죠? 뭐고 28분의 27이가 뭐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실제인데 C는 보통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C만 찾으면 문제가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C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면은 C가 뭔지 그래갖고 요게 이렇게 쓸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쓰는 거 요 과정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요 과정만 이해했어요? 요 과정만 여러분들 할 줄 알면은 그래갖고 이거 정리하면 정리고 그 다음에 계산인데 이거 뭐 계속 못할 리가 없잖아. 이거는 뭐 좀 문과생들한테도 시켜서 다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요까지만 할 줄 알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또 볼 건데 우리가 이제 x나 y나 z로 선적분 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사실 그 의미 자체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구분구조법의 정의를 보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크게 쓰이는 데는 없어 보이는데 자, 요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f가 있고 rt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뭐 t도 당연히 t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선적분을 한번 볼 건데요. 만약 C상에서는 요 F는 결국에 뭐냐면 요 P에다가 RT가 들어가는 거고 Q에다가 RT가 들어가는 거고 R에다가 RT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C상에서는 요 커브 C가 이거거든. 그죠? C상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죠? C상에서 X, Y, Z는 얘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F 내적 R'T를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건 다시 보면 이게 F고 R'T는 뭐야? X'T, Y'T, Z'T 이거 두 개 내적 취하는 거죠. 그죠? 그죠? R'T는 X', Y', Z' 이거잖아. 그러면 내적을 취하면 얘랑 내적을 취하면 됐으면 P에 RT 있고 X'T 있고 그죠? Q에 RT 있고 Y'T 있고 그 다음에 R에 RT 있고 그 다음에 Z'T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뭐 C F 내적 DR 이래 있으면 이건 다시 쓰면 A부터 B까지 FRT 하고 내적 R'T DT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잠깐만 이게 왜 내적이 더하기지? 그죠? 이게 내적 없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정리하면 A부터 B까지 요 집어넣는 거죠. 이게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P에 RT X'T 더하기 Q에 RT Y'T 더하기 R에 RT Z'T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각자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다. 각자 따로따로 A부터 B까지 P에 RT에 X'T DT 더하기 A에서 B까지 QRT에 Y'T DT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RT에 Z'T에 DT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것만 보면 요게 뭐야? DX인 거죠. 그지? D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그냥 X, Y, Z 이렇게 들어가고. 맞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이건 커브 C상에서 선적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면 QX, Y, Z고, 이건 그냥 DY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커브 C상에서 이것도 R, X, Y, Z를 하고 T, 이것도 DZ를 쓸 수 있죠. 얘 자체가 DZ. 그래서 이거는 뭐야? C상에서 P 더하기 PDX 더하기 QDY 더하기 RDZ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 다시 쓰면 C상에서
PDX 더하기 QDY 더하기 RDZ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죠? F가 뭐일 때? P, Q, R일 때. 그죠?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요거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R이 X, Y, Z잖아. 그럼 DR은 DX, DY, DZ인 거야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해했죠?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얘랑 F랑 내덕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더 간단해 보이네. 이해하기는. 그지?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선전포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